헌재 좌파 4인방 색깔 드러냈답니다. 이재명 절친이 리더 문형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문형배와 이재명의 특수한 관계. 일단 헌재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 또 출석을 했죠. 네 번째 변론 기일인데. 그런데 거기서 비상계엄을 건의를 하고 주도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언을 했습니다. 조언을 해서 제가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폭탄 발언들을 막 쏟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도 계속 발언이 있었는데 중요한 발언만 우선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전사에 선관이 들어가서 체포하라고 뭐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고 법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질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 그때 그 이재명 뭐 우원식 한동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단지 포고령을 위반할지 모르니까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 여인영 반칙사령관에게.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전혀 없었다. 본인이 이제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는 겁니다. 포고령을 위반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뭐 정치인들을 잡아서 방첩사 B원 벙커에 수감 뭐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아니 그 방첩사 벙커는 화장실 같은 거 기본 시설이 부족해서 수감 시설로 못 쓰는 곳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혐의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특정인을 체포를 하느냐. 그거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상황들이 왜곡돼서 지금 막 퍼지고 있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처음에 국회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하면은 압박을 느낄 거라고 해서 뭐 가림막을 설치하자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렇게까지 막 요구를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의사당 내부로 특전사에 280명이 들어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제가 낮에 소개드렸죠. 280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280명 안 됩니다. 그 로텐도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병력이나 아니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병력이 불과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80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전원 국회 본관에 투입됐다는 이야기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그 280명인데 복도에든 곳곳에 가 있었다. 국회 곳곳에 가 있었다.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문답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헌재에서 이 내용은 제가 낮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오늘 또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 기각이 됐는데 자 오늘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색깔에 따라서 완전히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진숙 지금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는 직무 정지 하루 근무한 사람을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를 그 174일 동안 시켰다. 그리고 지금 뭐 국무총리도 이 탄핵을 뭐 해서 직무 정지를 시켜놨죠. 그 감사원장 시켜놨죠. 서울중앙지검을 시켜놨죠. 이제 이런 문제로 상당히 큰 문제지만 일단 오늘 기각이 됐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나중에 심리, 이 결론을 내릴 때도 이게 완전히 이 색깔에 따라서 특히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 자, 하루 근무한 사람입니다. 하루 근무한 이진숙.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죠. 그 공영방송 이사들 이제 추천한 안건들 처리한 거. 이제 2인 체제를 문제를 삼았는데 2인 체제라서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통과를 시켰다. 이래서 이제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 근무해서 한 2가지 정도 사인했는데 그걸 이 파면감이라고 한 헌법재판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을 해서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고 재판관 지금 8명이죠. 그런데 4명이 기각, 4명이 인용 딱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각이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파면 결정은 6명 이상, 원래 정원이 9명인데 9명 중에 6명 이상이 파면에 동의를 해야지 파면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8인 체제로 그대로 가면은 마찬가지죠. 8명 중에서 뭐 5명이 아니고 가반수 5명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누구를 파면할 때는 6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6명. 근데 오늘 4대4 4명밖에 안 돼서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 재판관들 성향대로 오늘 완전히 갈렸습니다. 일단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헌법재판관 4명은 이준숙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 의결에 대해서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기각했는데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고 한 사람 4사람이 바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방통위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자, 하루 이제 근무한 사람을 파면을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이 4명을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최근에 좌파 판사들이 이 여러 가지 뭐 영장도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이순영부터 우리법연구회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 우리법연구회가 중심이 됐는데 그 중에 그 핵심은 문형배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이 인용을 한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정이 어떻든 어떤 심리가 있든 무조건 아마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문형배는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린 대로 이재명하고 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데 이재명과 좌파 서클 활동을 같이 하고 끝나고 뭐 술도 마신 절친이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그때 내란죄를 빼자. 둘이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내란죄를 집어넣으면은 그 헌법재판소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란죄를 뺀다고 해라. 민주당 쪽에서. 그래도 우리가 파면시켜 줄 테니까. 이런 내통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문형배가 이제 인용을 하는 그 4명의 리더격이죠. 리더격입니다. 자, 문재인이 직접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인데 대통령을 추천한 사람은 그대로 임명을 하는 거죠. 문재인이 선택을 한 인물이죠. 문형배.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데 제가 정성호 의원이 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스로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성호 의원은 또 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 18기 중에서
그때 뭐 노동법 연구회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서클 활동도 했죠. 그 활동을 하면서 제일 가까웠던 동기가 정성호의 이야기입니다. 친명자장이라는 정성호가 제일 가까웠던 동기가 이재명 그리고 현직으로는 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인 민유숙 대법관이 있다. 가까웠다. 그리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가까웠던 분들이다. 같은 그 절친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성호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문형배와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든 헌법재판소 심리를 빨리 끝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는 소장 직무대행이 이재명과 절친이다. 그래서 의혹이 생긴 것이 내란죄, 내란 혐의를 빼야지 심리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러면 내란 혐의 빼면 이거 탄핵 판명 못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 마. 내가 다 주도해서 할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 정치권 안에서 나오는 의혹이니까. 또 한 사람 이 문형배가 리더격이고 또 한 사람이 이미선 역시 문재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들 계속 오늘 단 하루를 근무한 이진숙을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헌법재판관들이란 거죠. 이미선도 문재인이 임명을 했고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여기도 문재인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을 한 거죠. 또 한 사람은 정정미 이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을 주기는 했지만은 바로 김명수가 추천을 한 사람입니다. 전 대법원장 김명수.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죠.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문제의 정계선 바로 서부지방법원 이 오동훈 그 공수처장이 법원 쇼핑을 해서 선택을 한 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을 했죠. 오동훈과 또 여기 또 동기입니다. 아주 절친이죠. 여기도 또 그런 또 커넥션이 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정계선은 서부지방법원장을 해서 정장을 발부를 해줬을 때 법원장이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을 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장을 줬는데 이 정계선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도 회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 성향의 이 재판관들은 지금 현재 심리 과정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와도 무조건 이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인물들이죠. 단 하루 근무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지금 파면을 해야 된다고 그쪽에다가 던졌죠. 그리고 기각을 한 사이는 김형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지만은 일단 기각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임명이 됐죠.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조한창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 4명이 묻지마 탄핵 파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6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오늘 이진숙에 기각을 했던 4명 중에서 2명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손을 들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민심이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봐왔듯이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뒤집어진 여론조사가 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